이제 우리가 위암을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할 수 있으면은 가장 좋은데요. 좀 병기가 좀 높거나 한 경우 수술을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경우, 혹은 옛날에 수술을 하셨는데 다시 뭐 재발했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항암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1차 항암제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첫 번째 하는 항암제라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뭐 우리나라에서 이 1차 항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은 아마 젤록스와 이제 뭐 폴폭스 뭐 이런 항암제가 될 텐데요. 약을 어떻게 투여하고 뭐 스케줄은 어떻게 되고 또 뭐 부작용은 뭐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많이 얘기를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는 건 거고, 절대로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환자 상태나 뭐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이거를 누구한테 투여를 하느냐, 우리가 암세포에서 헐투라는 이제 표적이 있냐 없냐를 확인을 해갖고 이제 하게 됩니다. 헐투라는 표적 발현이 있다 그러면 헐투와 관련된 표적 항암제를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거고, 이제 헐투가 이제 발현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젤록스, 폴폭스를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젤록스, 뭐 폴폭스 이게 뭐냐? 약어예요, 약어. 약의 이름이, 약을 여러 개 병용요법을 하게 되는데 그거 약 앞에 글자들을 따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젤록스, 폴폭스는. 우선 폴폭스라는 거는 5FU하고 옥살리플라틴이라는 항암 주사 약제하고요, 류코보린이라는 이제 보조약을 이제 투여하는 건 거고, 보름, 그러니까 14일마다 한번 투여받는 항암제고요. 그리고 주사로만 되어 있습니다. 2박 3일 맞아요. 약간 병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2박 3일 정도 얘기를 하고, 뭐 입원해서 2박 3일을 맞을 수도 있고, 또 뭐 입원을 안 하고 항암 펌프 같은 걸 이제 몸에 이렇게 달고 댁에 가셔갖고 이제 항암 펌프가 자동으로 항암제가 들어가게 해서 투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펌프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되게 뭐 누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일상생활 다 가능합니다. 당연히 뭐 엄청 무리한 운동이나 그런 건 하면 안 되겠지만 일상생활 정도는 가능하고요. 그러면 젤록스는 뭐냐? 젤록스는 이제 폴폭스랑 효과는 뭐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투여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아까는 2박 3일 동안 주사를 맞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젤록스라는 거는 병원에 오셔갖고 옥살리플라틴이라는 주사를 하루 맞고 가시면 됩니다. 그날 가시면 되고 3주마다 주사를 맞아요. 항암제 주사를. 폴폭스보다 일주일 간격이 더 긴 거죠. 그러니까 간격이 기니까 조금 병원을 덜 와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대신에 이제 젤로다라는 먹는 항암제를 드셔야 됩니다. 14일 동안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3주마다 주사를 맞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1월 1일이라고 하면은 1월 1일날 주사를 병원에서 맞고, 그리고 그날부터 1월 14일, 뭐 15일 혹은 15일까지 젤루다 경구 항암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15일, 16일 약이 다 끝나면 그때부터 한 일주일 동안 약을 안 먹는 거고, 다시 그러면 22일이나 23일 되면 다시 병원에 와서 옥살리플라틴 주사 맞고 또 젤로다라는 항암제를 다시 댁에 가서 드시는 그런 스케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방금 이제 또 항암 주사로 맞는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물론 젤로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는 약이지만, 근데 제가 외래에서 가끔 좀 이해를 쉽게 하려고 뭐 어르신 항암주사 맞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그게 뭐 엉덩이 주사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의대 다닐 때 되게 궁금했습니다. 항암제를 어떻게 맞는 거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그 링겔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링겔 맞듯이 달고 있으면 항암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 외에도 뭐 항암 맞는 동안에 뭐 몇 가지 항구토제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우리 간호사분들께서 또 무슨 약이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아마 투약을 아마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또 주사를 맞으면 또 병원에 뭐 하루 종일 맞나요? 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당연히 궁금하시죠, 처음이니까. 근데 이제 이 젤록스, 폴폭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맞는 그런 게 아니고요. 짧게는 뭐 한 두세 시간, 뭐 길게는 뭐 한 대여섯 시간. 뭐 병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고 또 환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뭐 예를 들자면 오전 9시에
주사실에 올라갔다. 그래 주사를 맞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보통 한 2-3시 이전에는 아마 댁에 가실 수 있는,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 정도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퇴원하면서 아까 뭐 폴폭스 같은 경우에는 뭐 펌프를 달고 댁에 가시든지 아니면은 젤로다 경구약을 처방을 받아가지고 이제 댁에 가시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는가? 사실 그게 제일 아마 무서우실 거예요. 사실 저야 이게 일이니까 굉장히 좀 무덤덤해져 버린 게 있는데, 처음 맞기 시작을 할 때 참 무서우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수술을 좀 하나 했는데 별거 아니긴 했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이 약이 과연 나한테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상당히 조금 걱정되실 텐데 일단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말고 열심히 하시면 된다는 얘기 먼저 말씀드리고, 부작용은 사실 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뭐 사람마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뭐 참고 정도만 하시고, 뭐 절대적으로 무조건 이게 나타난다 뭐 이건 안 나타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꼭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꼭 하시는 게 좋겠다. 하지만 참고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댁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구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호중구 감소증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이게 또 열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게 뭐 항암을 맞고 가서 바로 나타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보통은 항암 시작하고 나서 사람마다 다르지만 뭐 일주일에서 2주 있다 나타난다, 이제 그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댁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본인이 백혈구, 호중구 이런 게 떨어지는 걸 알 방법이 없거든요. 본인의 피 검사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댁에서 확인을 불가능합니다. 다만 열나는 게 위험한 사인일 수 있다. 이제 특히나 가끔 TV 같은 데서 뭐 폐혈증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게 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뭐 폐렴이 심하게 온다거나 뭐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인일 수 있기 때문에 열나는 거를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아마 항암할 때 보면 대부분 열나면 병원에 빨리 오세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이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뭐 항암제를 이제 여러 번 계속 맞다 보면 뭐 빈혈, 뭐 혈소판 감소증 뭐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가끔 외래에서 보면 뭐 담당 선생님이 오늘 뭐 피 수혈하고 가셔야 될 것 같다, 아니면 빈혈이 있으니까 뭐 조혈제를 좀 맞고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아까 이제 옥살리플라틴 주사를 첫날 맞고 간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맞을 때 약간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주사를 맞는 동안에 갑자기 뭐 호흡곤란이 온다거나, 뭐 혀나 뭐 턱, 뭐 목, 뭐 이런데 감각이 좀 이상하거나, 뭐 경련처럼 뭐 바르르 뭐 떨리거나, 혹은 뭐 침 삼키는 게 갑자기 좀 뭐가 이상하다거나, 뭐 흉부의 압박감 같은 게 뭐 생기고, 뭐 좀 어지럽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간혹가다 생깁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항암 맞는 도중에 거기 뭐 간호사분들이나 의료진한테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또한 이제 이 젤록스 폴폭스는 이제 댁에 가셔갖고 뭐 속울렁거림, 뭐 구토 뭐 이런 거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뭐 좀 많이 피로할 수도 있고, 설사, 변비 뭐 이런 거 다 생길 수 있고요. 또 뭐 입안이 헐기도 하거든요. 이제 구강을 되게 깨끗하게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한 특징적인 게 이제 아까 그 옥살리플라틴이 이제 그날 맞는 순간 말고 이제 댁에 가갖고 며칠 안에 뭐 손발이 저리거나 뭐 따끔거리거나 뭐 경련 같은 게 좀 생길 수도 있는데, 이제 요런 거는 처음에는 보통 그랬다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항암제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맞다 보면 좀 심해집니다. 특히나 추우면은 굉장히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겨울에 장갑 꼭 하고 다니세요, 뭐 손발 따뜻하게 하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겨울에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반적으로 뭐 심하지 않으면은 조금 두고 봐도 되기는 하는데, 조금 심해진다 싶으면은 우리가 이제 약으로 조금 조절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담당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시고, 또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머리카락 많이 빠지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머리카락은 안 빠집니다. 대신에 머리카락이 좀 많이 가늘어지고 이제 이런 건 있는데, 물론 빠지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아까 그 먹는 항암제요, 젤로다라는 게 이제 약간 좀 특징적으로 그냥 뭐 수족구 증상이라 그래갖고, 뭐 손발이 뭐 되게 빨개지고요, 뭐 붓고, 뭐 때로는 뭐 손톱 발톱에 뭐 염증 같은 것들은 생길 수 있고, 심하면 뭐 까지고 뭐 궤양 같은 것도 올 수는 있는데,
사실 이거는 특별하게 알려진 뭐 관리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로션이나 이제 뭐 보습제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주 발라주시면은 뭐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일단 얘기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데 뭐 염증 같은 게 심하게 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빨리 항생제 쓰거나 해야 되니까, 심하면 불편하면 꼭 담당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시고, 또한 아까 그 폴폭스라는 약에서 간혹 5FU 주사를 맞는 경우에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의식이 떨어지거나 뭐 혼수 상태처럼 정신이 막 이상하거나 경기를 하거나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정말 이럴 때는 이게 맞고 나서 보통 뭐 하루 이틀 만에 올 수도 있고 좀 뭐 2, 3일 지나서 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됩니다. 사실 근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거기 뭐 항암제 부작용 뭐 설명된 거 보면 되게 많잖아요. 뭐 특히나 그 중에서 증상은 없더라도 뭐 간 수치가 올라간다거나 뭐 콩팥 기능이 나빠진다거나, 사실 이런 것들은 피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환자분이 미리 댁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에 담당 선생님이 뭐 피 검사하러 오셔라 라고 할 때 잘 오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야 이거 뭐 엄청 독한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상당수의 환자분들은 이제 옛날보다 뭐 항구 토제도 많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보조약들이 많이 좋아져서 대부분 아주 심하지 않은 상태로 약간 경미한 증상만을 겪은 상태로 항암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은 물론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항암을 못하겠다 이런 것들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부작용이 너무 쓰여 있는 게 많으니까 사실 언제 내가 급하게 병원을 와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너무 다양해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상식선에서 너무 힘든 경우에는 일단 오셔라. 예를 들어서 항암을 맞고 갔으니까 댁에서 약간 뭐 울렁거린다거나 좀 뭐 피곤하다거나 뭐 이런 거는 그냥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사람이 처져가지고 뭐 밥도 못 먹고 아예 그냥 일어나지도 못한다거나, 아까 얘기 드렸듯이 열이 많이 난다거나 뭐 38도 이상 1시간 이상 고열이 계속 된다거나, 뭐 그 외에 약간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이상 증세를 보인다라고 할 때에는, 특히나 항암을 처음 할 때는 이 환자분들이 경험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일단 빨리 병원으로 오셔라 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얘기는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다 드리고 나면 항상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는, 특히 이제 우리 보호자분들이 항상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우리 남편한테 혹은 우리 부인한테 혹은 우리 부모님한테 이런 부작용이 안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런 거는 잘 없어요. 뭐 음식으로 백혈구를 뭐 덜 떨어뜨리게 한다거나 뭐 감염이 덜 오게 한다거나 방금 얘기 드렸던 그런 부작용을 덜 나타나게 하는 그런 건 사실은 없습니다. 뭐 혹은 음식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뭐 보조약품이라든가 뭐 보조제라든가 그런 걸로는 사실 어렵고요. 예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그나마 이제 우리가 해본다 그러면 뭐 댁에서 물 많이 드시고, 사람 많은데 뭐 되도록 가지 마시고, 또 요즘 마스크는 뭐 워낙에 필수니까 잘 하시고, 입안 관리를 가글 같은 거 자주 하시고, 또 이제 구역감 같은 경우엔 저희가 이제 항구토제를 드려요. 근데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아우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라면서 항구토제를 안 드시는 분들이거나 안 맞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꼭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최대한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리고 식사 최대한 잘 하시고 드시는 거 최대한 잘 드시고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식선에서 너무 이상하다 싶을 때, 특히 항암 처음 하시거나 그럴 때는 일단 병원에 오시는 게 안전하겠다, 그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것들은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꼭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젤록스, 폴폭스를 조금 얘기를 한번 해봤고, 사실 이게 위암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고요. 대장암 같은 암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의 많은 환자분들이 이 주사를 아마 맞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얘기 드려봤고,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나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걱정은 하셔야 되고 관리는 하셔야 되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항암을 못 막거나 뭐 그럴 만큼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관리 잘 하면서 열심히 맞아야겠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 아마 걱정 많으실 것 같아 가지고 아마 처음 맞으시는 분들 한번 얘기해 드려봤고, 앞으로는 다른 약도 제가 좀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환자분들 보실 수 있게 걱정하시는 거, 뭐 스케줄이나 이런 거 정리를 한번 해서 조금 또 이렇게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항암 치료 열심히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